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슈 파이팅 정치 분야 하겠습니다. 경제는 개판됐으니까 트럼프, 피노키오, 거짓말쟁이, 거의 사기꾼에 가깝죠. 저는 그 그룹이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CNN 보도처럼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와 아마 연관 직간접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돈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뇌피셜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경제는 당분간 다루지 않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야 휴전 선언이나 종전 선언을 해야 경제를 다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저희 채널의 제목이 뭡니까? Politics is fundamental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가든 정치 노름입니다.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구조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얘기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에서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결선까지 가지 않고 본선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최종 후보로 당선됐죠. 제가 예측 드렸지 않습니까? 한준호 입만 번지르르 하고 머리가 비어있다 안 된다. 준비 안 됐다. 그 다음에 김동연 4년 내내 수박 짓거리 하다가 한 달간 색칠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잘못됐죠. 우리 유권자는 민주당 특히 권리당원들은 2024년 총선에 그 효능감을 알아버렸어요. 짜릿했습니다. 왜? 그 잘 나가던 자기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을 경선에서 전부 날렸잖아요. 완전 물갈이가 됐죠. 자기 손으로 해서 자기한테 갑질하던 그 국회의원 다 날렸어요. 국회의원 오더가 안 먹혀드는 그런 정치 선진 반열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그 경지에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명 수괴들을 날렸다. 내가 이재명을 지켰다. 내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효능감을, 짜릿함을, 손맛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가지고 경기도청 공보팀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 했지만 김동연이 앞선다. 그리고 한준호는 친명팔이 하면서 역전 가능하다 했지만 권리당원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장담했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남갑 추미애 의원 지역구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궐선거가 6월 3일 같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이 좀 커졌어요, 이제. 경기도만 해도 벌써 안산갑, 그 다음에 평택, 그리고 이제 하남갑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뭐 인천 우리 대통령 지역구 계양을, 그 다음에 박찬대 지역구 연수갑, 그리고 군산 신영대 의원 지역구, 그리고 이제 부산 전재수 의원 지역구, 그 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지사 만약에 국회의원 현역이 된다면 민형배가 김영록과 결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형배가 된다면 거기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 총선급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전북도 있네요. 전북도 마찬가지. 자, 아무튼 다른 곳들은 좀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수도권, 특히 안산과 하남갑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현역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안산은 이민근 시장이고요. 하남은 이현재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거 안산갑은 민주당 양문석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죠. 민주당 귀책이고요. 하남갑은 귀책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도지사에 나가야 되니까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퇴하고 거기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아시겠지만 하남은 근래 들어서 보수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이주를 많이 하면서 MZ세대들이 보수 경향을 띠면서 하남이 보수화됐습니다. 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에서 압승했잖아요. 50석 가운데 45개석을 쓸어갔는데 추미애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1199표 차로 당시 김용, 윤석열이 수행했던 친구 있죠? 비례대표.
겨우 1199표 차로 겨우겨우 이겼어요. 거기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산이나 평택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남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부산을 기웃거리고 대구를 기웃거렸는데 하남으로 눈길을 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단 한동훈이 뿐만 아니라 이진숙이 같은 애를 여기다 국힘에서 꽂을 확률도 있습니다. 실제로 21대에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19대, 20대 내리 연속 이현재 지금 하남시장이 하남에서 국민의힘 간판으로 내리 재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고 24년 총선 때도 추미애 후보가 그 어마어마한 배경, 관록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남 갑은 해볼 만하다. 시장과 국회의원 싹쓸이하자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 갑은 안산시장 이민근 국민의힘 시장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와 경쟁력에서는 밀립니다. 아마 6대4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건 간에 당선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문제는 안산 갑 재선거인데요. 지역 민심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양문석 전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자신의 불법 비리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날린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지네가 잘못해서 지네당 소속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지금 1심,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대법원 선고를 코앞에 앞둔 사람을 또 공천한다? 물론 공천 안 주겠지만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양문석, 김용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김용 죄 없다. 국회의원 출마해야 한다. 보궐선거에, 재선거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안산 시민들이 빙다리 핫바지냐 굉장히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전 국회의원이었죠. 안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요. 전해철 전 장관, 원조 친문이죠. 이 양반은 여기 안산 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문재인 때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했던 거물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양문석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죠. 하위 20% 평가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또 다음 주 월요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넘게 가까운 그 표밭이 있기 때문에 경선시켜달라. 그럼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이 색칠한다고 안 변합니다. 아마 시민들은 경선을 하더라도 전해철은 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위쪽 분위기, 위쪽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남국으로 대체적으로 전략 공천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국힘은 김석훈 전 당협위원장 3월 달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금 바닥을 갈구고 있습니다. 바닥을 닫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산에 30년 넘게 활동을 했고 안산시의회 의장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명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발, 무슨 안산이 민주당 정거장이냐 이런 반발 심리 때문에 어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니 많이 그리고 안산 출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내리 재선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근래 한국 정치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3선은 비례대표 절대 안 돼요. 지금 사퇴해서 인지도를 쌓고 또아리를 트느냐 아니면 2년 후에 총선에 지역구를 안산 하나 타겟팅해서 나오느냐 이러면서 안산갑 출마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죠. 만약 이렇게 범여권이 분열된다면 야당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근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괜찮고 시민들의 호응이 나쁘지 않아요. 아까 민주당 누가 돼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6대4, 5.5대 4.5의 싸움이기 때문에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과 민주당의 범여권의 분열이 결합된다면 가능성은 있다. 물론 쉽지 않다. 결론, 하남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현재 씨가 워낙 강력하니까. 좀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핸디캡이긴 한데
하남시장은 솔직히 반반입니다. 그리고 하남갑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전략공천하고 국힘도 전략공천을 하면 51대 49 싸움일 것 같아요. 민주당이 승리는 할 겁니다. 안산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신승할 것 같고요.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김남국 선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오늘 이슈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